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 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IS의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놓고 시장 전반에 대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5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거고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포인트, 정박과 엇박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지환 대표님께 드려볼게요. 사실 어제 랭킹5 저희 진행하면서 로봇주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나와서 조금 더 이어질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세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삼성발 모멘텀으로 올랐는데 연결고리 강한 종목이 힘이 약해진다. 어떤 시선을 봐야 되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만약에 타이밍 놓치신 분들은 로봇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함께 이야기 들려주세요. 일단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역시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될 섹터는 분명합니다. 특히 이번 CS2024에서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붐을 좀 일으켰고, 이전에 우리가 AI형 로봇이나 산업형 로봇을 구분지었던 섹터 구분이 모호해질 정도로 상당히 생활 밀착형 로봇들, 뭐 청소 로봇이라든지 혹은 공장에서의 어떤 처리를 전담할 수 있는 산업형 로봇이라든지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생활 밀착형 로봇의 AI 개념을 더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실제 응용을 할 수 있는 로봇과 관련된 부분의 붐이 좀 일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이거를 완전하게 상품화 구성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양산할 수 있는 체제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하나 이제 지표 형성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좀 강했을 거면 좋았겠지만, 역시 이제 이런 테마성은 주가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전에 단순하게 AI형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테마로 그냥 규정을 좀 지었다면, 지금은 이 AI가 테마에서 산업형 로봇이나 생활 밀착형 로봇으로 실제 기반형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최근에 램보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차이의 가장 큰 아마 이 차별점을 바로 이제 여기서 만들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실적 기반에 의해서 실생활에 적용되는 사례와 아직까지는 AI 로봇에 기대해서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은 이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로봇도 어느 정도 테마성 모멘텀이 강했던 섹터에서 이제는 점진적으로 실적에 기반을 두는 섹터로 점점 편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주가는 상당히 차별화될 수 있다.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무언가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구간에서도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실지, 아니면 워낙 가파르게 오른 자리에서 아직 덜 쉬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 타이밍을 얘기해 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보시면 AI형 테마형 로봇들은 사실 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섣불리 접근한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고 사실 밸류가 상당히 높은 것도 맞습니다. 워낙 상장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밸류가 상당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점차 증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기반형은 아무래도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업형 로봇에서 이번에 CS2024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조금 더 재활용 분류라든지 이런 식의 생활 밀착형에 좀 더 가깝게 새롭게 제품을 선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실적과 연관돼서 좀 가시적인 부분이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밀착형 로봇, 산업형 로봇 기반으로 한 AI형 로봇에는 지금부터라도 공략을 조금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으로 더욱더 다가오는 순간에 상용화에 대한 그 키워드가 뚜렷한 종목은 지금 봐도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의원이 가장 궁금한 건 어제 강했고 오늘 오전에도 출발은 괜찮았는데 빠르게 이동이 됐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삼성발 모멘텀으로 동시에 가진 6G로의 이동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쪽인지, 여기에 돈의 흐름에 따른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헷갈립니다. 정리해 주신다면요. 좀 시간으로 보면 만 하루가 채 안 되죠. 네. 어제 이제 2시 반 이후부터 이제 삼성의 이제 부회장님의 발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발언을 이제 여러분들 원본을 한번 보셨는지요? 그게 이제 많은 기사화 이제 됐는데, 사실 보면 뚜렷하게 이제 로봇만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반적인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로봇이다라고 이제 갑자기 탁 이제 기사화되면서 정신없이 이제 올랐었던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실체가 뚜렷하지 않은 모호한 상태에서 일단 뭐 삼성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 하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는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부분들이 커요. 삼성 로봇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작년에 몇 프로 올랐냐? 6배가 올랐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되면서 삼성과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차분하게 이제 따져보니까 뭐 기사를 보니까 꼭 로봇은 아니었네 라는 부분들이고 어떤 것들이 이제 구체화됐다라고 보는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저는 해프닝 정도로 봐야지 이것이 이제 삼성과 관련된 로봇의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실체가 없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이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팩트 가지고 움직였지만 지금 팩트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로봇 산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조금 이제 길게 호흡을 좀 놓고 본다라면 자,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로봇은 무엇이 있을까요? 집안에 이제 로봇 청소기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대중화됐다라고 치죠. 그 외에 여러분들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이제 타는 로봇 그런 커피를 드셔보신 분들이 주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호기심 삼아 이렇게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닭을 튀기는 로봇, 제가 이제 즐겨 먹는 닭 튀김은 로봇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서빙 로봇은 어느 정도 일상화된 것 같아요. 근데 서빙 로봇을 누가 만들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 외 로봇이 있어야 될 것들이 어디죠? 공장, 팩토리죠. 거긴 이미 다 꽉 차 있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주환 대표님께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말씀하셨다라고 봐요. 이제는 로봇 만드는 기업들이 어떤 로봇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내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수많은 우리들이 봐왔던 공상 영화에서 봤던 로봇 시대가 이제 출현됐다라는 기대감이었다라면 이제부터는 로봇 이익 내고 있어? 어떤 이익을 내고 있어? 라는 냉정한 판단이 가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의 차별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 일어날 가능성, 올해부터 시작이다. 이제는 로봇과 관련해서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르르 다 모멘텀으로 올라오는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시기는 일단 지났다라는 공통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삼성바의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 일단 로봇 힘이 꺾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위에 있는 키워드에서 통신장비는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4위 먼저 가도록 할 텐데요. 오전부터 흔들리지 않고 어찌 보면 확장되고 있는 키워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상화폐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 대다수가 지분 관계가 있는 쪽에서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주환 대표님 받아주세요. 성격이 여러 갈래로 좀 뻗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위에 있는 키워드에서 또 한번 언급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ETF 승인에 관련주가 오늘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 추가적인 반응 나오는 부분 일단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모든 전자결제주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가상화폐와 연관되어 있는 쪽에 주가 타격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올해가 비트코인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승인한 ETF, 현물 ETF에 대한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기간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그 규모가 무려 1,000억 달러 이상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사실 그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지난 10월달, 작년 10월달부터 상당히 많이 반영이 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 현물 ETF가 출시될 때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걸 본다면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본 상품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인데 그렇게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비트코인 자체가 여기서 뭐 아주 큰 폭의 드라마틱한 가격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아마 테마성으로 모멘텀으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물 ETF에서 결국은 비트코인의 제도권에 들어간 수혜를 수급적으로 노릴 수 있겠지만 요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최근에 이제 그 엔화와 관련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엔저 현상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에서 지금은 올해부터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이 조금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엔캐리 엔저
경제 바탕을 둔 엔캐리 자금의 이동이 증시보다는 비트코인 관련된 쪽에 훨씬 변동성을 크게 유발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일본이 조금이라도 통화 완화 정책을 수정을 하면 엔캐리 자금의 급격한 이동과 함께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지금은 워낙 좋고 상황도 좋고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관련된 종목들도 조심할 시기는 조금 단기적으로 와 있다. 이런 관점을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봐야 된다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약간 테마가 묻은 종목군을 질문 드릴 때는 언제나 연속성이 가장 큰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전과 오후가 연달아 강할 때는 더욱더 기대를 가지게 마련인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는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계실까요? 자, 우리가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차라리 어제 해프닝이 네.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연속성이 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상품이 있어요. 이 하나의 상품을 내가 직접적으로 살 수 있고, 이 하나의 상품을 포함한 간접 상품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간접 상품이 생긴 것에 대해서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1차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인 상품을 사는 대신 간접 상품으로 하면 이것의 수급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떨어질 수도 있죠. 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F라는 상품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인정했다라는 것에 오늘 기사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하는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진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인정했다라고 보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2차 전지 ETF가 이제 생겼을 때 2차 전지의 그 종목들의 우량도를 가지고 따진 것이냐? 아니죠. 2차 전지의 변동성을 이용한 것이 ETF 상품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들어왔을 때 2차 전지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떨어진다라고 해서 ETF 상품이 그들을 다르게 보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본질 가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수급의 분산이라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수급의 자금들이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그 상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만 나중에는 서로 대체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은 우호적이지만 이 우호적인 게 나중에는 앙숙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TF 상품이라는 것은 상품이 다변화되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로봇주를 얘기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있었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였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옴으로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할 때 제가 MTN에서 단호히 반대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대체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급의 분산이 생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ETF라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에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해프닝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붙을 수 있습니다만 시세의 연속성에는 조금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ETF들이 만들어진 사례들을 보죠. ETF가 만들어진 사례가 봤을 때는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는 얼마 뒤에는 결국 그 재료는 소멸됐었던 과거 사례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흐름에서도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3위로 조금 넘어가서 추가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도 여기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살짝 앞에서 언급이 나오긴 했는데요. 가상화폐 승인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2차 전지주에 대한 수급이 지금 몰린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오후에 약간 반도체도 살짝 움직임 나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힌트, 그리고 오늘 만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해서 위원님께 가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헤드라인에 가상화폐 승인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묶어봤거든요. 이렇게도 이해해도 괜찮을지요? 글쎄요, 지금 이제 위험자산을 이제 그 가상화폐로 연결하기보다는 위험자산은 이제 금리와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위험자산이다라고 보기에는 그 2차 전지 위험자산이라고 본다라면 많이 섭섭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강하게 반등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존재한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다 올라갔다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면
그러한 동식이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2차 중에서 올라가는 건 뭐죠? LG엔솔의 이제 시간차 이제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가는 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미약하게나마 반등을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머티가 반대로 움직여요. 맞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는 날은 두 개가 빠지고 오늘 올라가니까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밑꼬리를 달긴 하지만 오히려 2%, 한 3%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순환매가 도는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자꾸 뭐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가끔 짜장면도 먹고 싶고 가끔 햄버거도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연속으로 먹는 건 아니고 햄버거 한 번 먹었으면 다시 된장찌개 먹는 거예요. 김치에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된다라면 서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것이지 이 업종 자체가 다른 업종과의 순환매를 도는 거와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들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그 대신 오늘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가 서로 간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장 분위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코스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수급 이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실 수 있는지 아니면 오후 들어서도 변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수급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목요일이긴 한데 SK 하이닉스가 다시 2위 자리를 거래소 시장에서 차지했고요. 지금 장주 고점 부근입니다. 지수에 대해서 좀 많이 위태로운 구간이기 때문에 오전에 2차 전지주를 샀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동이 나왔다라는 식으로도 볼 수 있을지 분위기 지금은 어떻게 읽어주실까요? 저도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좀 일맥상통한데요. 이게 만약에 이차전지 섹터 자체가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소재 전체 섹터 혹은 소재와 세일이 같이 동시에 수급이 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종목별로 지금은 수급에 따라서 차등이 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공매도가 어느 정도 판매하는 그 시점을 종목마다 조금 달리하고 시기별로 달리하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물을 밀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해서 가격을 낮췄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그와 반대로 2차전지 소재들 공매도를 한 배를 강하게 유입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한 번 더 꼬여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반도체 섹터를 누르고 2차전지 섹터는 만약에 오늘 옵션 만기일 날 공매도 함유에서 좀 좋아 보인다면 옵션 만기일 이후에 개인 수급은 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도체는 지금 어려운가 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역시 2차 전지는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시장의 상승기에 이런 모습이었다면 우리가 정방향으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조정기에 특히 옵션 만기 날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조정의 변곡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변곡점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추세가 바뀌었을 때 상황이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참고한다면 역시 2차전지 관련된 쪽이 물론 섹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수급상으로 보거나 혹은 1분기 가이던스 하향 조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시장의 방향과 역방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참고하셔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고 난 다음 적어도 이런 수급상의 문제가 공매도 한매와 관련된 부분이 좀 풀려야 조금 더 추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고 보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2월달 이후가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2월 한 중순 후반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에 대해서도 변동성을 굳이 활용할 필요가 없는 구간으로 저희 정리를 해도 될까요? 반도체는 역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 이 반도체에 대한 매도의 주체가 기관의 혹은 외국인들의 매집했던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라면 차익 실현 물량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제 오늘 나오는 외국인의 물량은 이건 거의 옵션 만기 연계 물량으로 봐야 되고 그 이전 내 물량을 본다면 사실 프로그램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정받거나 혹은 만기 물량에 의해서 조정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실제 주체에 의한 차익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민감하게 봐야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조정을 활용해서 차분히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첫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 오늘인데요. 관련돼서 어떻게 이 IT 섹터 봐야 되는지 큰 그림까지 좀 그려드렸습니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서 저희 통신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G 이야기를 오전장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시장 상황 감안해서 위원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로봇 이야기하면 살짝 이쪽을 터치하긴 했는데요. 시장 분위기 감안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워낙 대형주에 대해서 지수에 물음표가 많이 붙은 상황이라면 이쪽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서요. 오전 오후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요? 정말 그 삼성이 갖고 있는 파워가 대단하다라고 엄청나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삼성의 이제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어제 로봇주, 오늘 이제 이재용 회장께서 이제 통신주 이런 부분들인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여러분들 쓰고 계신 휴대폰이 이제 대부분 다 5G일 겁니다. 5G 저는 이제 이것을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2년 전만 하더라도 5G를 샀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곤란했었던 그런 경험을 하고 올해 이제 작년부터 좀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근데 6G로 가버린다라고 하면 이건 더 황당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자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6G를 한다 그러면 이 휴대폰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6G 휴대폰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미국 이제 5G가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5G 이제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일부 얼리 어답터 분들이라든지 일부 이제 유튜브에서 6G 시대가 열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기업들이 6G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 장비를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5G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3년 걸렸거든요. 3년 걸려서 이제 5G 통신망을 다 중계기를 다 깔아서 이제 안정화된 상태에서 이걸 다시 통신회사들이 6G를 깐다? 언젠간 깔겠죠.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TV 바꾸신 지 이제 불과 한 2년 돼가지고 이제 TV에 대해서 정을 했는데 새로운 TV가 나왔다. 또 바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어폐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프로의 시선에서 비전 프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450만 원짜리 비전 프로 여러분 사서 쓰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산업의 발달 과정은 맞아요. 조만간 우리가 이제 5년 내에 6G 시대는 열립니다.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래서 당장 지금 6G가 열린다? 당장 비전 프로가 다들 450만 원짜리 기기를 사서 쓸 정도의 여유로운 사람들이 내주에 많다? 이런 생각은 조금 거리두기를 냉정하게 하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어떻게 반응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통신 장비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1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위 키워드 저희 전자결제주로 잡아봤는데요. 사실 오늘 대형주도 크게 움직여서 특히 카카오그룹주 내 페이뱅크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은 우리 카카오가 달라졌어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에서도 강하고요. 사실 전자결제 호강 효과라고 봐야 되는지 페이뱅크도 강합니다. 수급도 강하고요. 정말 달라진 거 맞을까요, 대표님? 사실 뭐 지금 그렇게 확신하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조정에 대한 반영, 여기에 대한 반등, 수급적인 부분,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주가는 좀 강했고 이 전자결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 주가가 조금 더 강했던 쪽은 가상화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결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약간의 어떻게 보면 기업 펀더멘털이 좀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굳이 이제 꼽아본다면은 최근에 중국 직구와 관련된 부분에서 역할론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조금 기대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 주가의 모멘텀을 보면 사실 기대했던 부분과 실제 기반으로 나오는 부분이 상회했던 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고 다만 지금 우리가 작년 연말 올 초 넘어오면서 소비가 굉장히 부진할 걸 예상했고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을 때 오히려 지금 작년 마지막 소비 결제 주간을 지나면서 오히려 미국이나 우리도 생각보다 소비가 좀 견조했다는 부분. 그렇다면 지금 경기 영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소비와 관련된 쪽에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몰려서 복합적으로 지금은 모멘텀이 좀 붙어 있지만 이걸 추세적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조금 모멘텀에 가깝게 수익 관점에 거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시간이 약간 모자르네요. 키워드에 대한 정리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픽 듣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딱 이 시간 많이들 궁금하실 종목 재추천 종목입니다. 어떻게 지금은 정리할까요? SK하이닉스 이제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같이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조정 구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SK 하이닉스도 분명히 수혜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 디커플링 된 게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SK 하이닉스 목표 가격은 17만 원 이상으로, 손절 가격을 12만 원으로 놓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공유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IS의 이재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 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